입학사정관 출신 유튜버 1호 자연산송이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트 상태, 소통 상태, 스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우, 지난번보다 훨씬 이게 퀄이 높아지는데요. 일치월장 하고 있습니다. 잠을 좀 푹 잤더니 역시 정신이 좀 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또 소품까지 준비했는데요. 짜잔. 네, 양송이버섯. 그리고 이제 송 선생님이시니까 송이버섯으로 준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소품까지 네. 다 했습니다. 오늘은 다룰 주제가 정량평가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말은 쉬울 것 같은데 이 양이라는 개념이 또 어렵죠. 어렵죠.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려운 게 네. 수능이 공정하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우리 뭐 애들 뽑자.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이 왕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께서 궁금하는 지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김상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니까요. 정량평가는 어떤 평가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정량평가요? 네. 뭐 정량평가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양적인 것, 그러니까 즉 수치화된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 정량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측정 가능한 것. 측정 가능한 것. 혹은 뭐 누가 봐도 순서 세우기가 딱 되는 납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정량평가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대표적인 정량평가가 바로 수능이겠죠. 모두가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보고 문제들의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점수가 순서가 쫙 이제 양적으로 나오는 그것을 전형적인 이제 정량평가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이제 공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그까지 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평가 자체는 그런 걸 정량평가라고 한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에서 말하는 이제 정량평가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맥락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니까 뭐 독서 권수, 막 봉사활동 시간 이것도 뭐 몇 시간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던데.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양적인 걸로 나오니까 정량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양적인 평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숫자가 크면 좋은 겁니까? 뭐 작은 거보다는 좋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과열되게 경쟁되다 보니까 뭐 누구는 뭐 봉사 시간 몇 시간 했더라.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참 어렵네요. 이 평가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뭐 수능의 정량평가는 워낙 누구나 알고 있고 결과 자체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학생부 전형의 정량평가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정량평가를 할 때 가장 또 중요시하고 가장 큰 이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내신 성적이겠죠.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정량평가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그 내신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내신이 몇 등급이니까 이 학생을 뽑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 혹은 정량의 목적은 결국은 정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학생의 어떤 양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학생이 이런 학생이구나. 이 학생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학생이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이 이렇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양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줄이 딱 세워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혹은 내가 양적인 것을 늘린다고 할 때, 내가 양을 늘리면 1등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키우려고 한다. 내가 이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 나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걸 보이고 싶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어떤 진로의식이나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성적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수 있겠죠. 일단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경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목적을 거기다 두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 점수를 늘리려고 한다는 건 결국은 양의 증가로 나오긴 하지만 수리 능력을 키우고 싶다. 혹은 내가 잘 못 푸는 어떤 논리 문제를 잘 풀고 싶다. 논리력을 늘리고 싶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두면 키워지는 거죠. 꼭 그게 또 수학만을 통해서만 키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걸 할 때도 사회에서 토론을 할 때도 내 논리력을 키우고 싶다 라는 걸로 그 능력이 그럼
커지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사실 양적인 것도 이제 느낄 네. 수도 있고.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수능이라고 비교한다면 수능은 단순히 고득점 자체가 목적인데 수능으로서는 그런 어떤 나의 목표 의식이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는 게 담길 수는 없지만 네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질적인 부분과 연결된다는 말은 내가 이제 이 과목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왜 이제 이 과목을 더 열심히 하게 됐는가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내낸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그래피, 자신의 어떤 전기와 같은 그런 느낌도 넣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아, 평가를 할 때도 명확하게 그걸 인지하지 않더라도 네네. 어쨌든 전체 서류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내신 성적이 우수하면 이 학생을 보는 시각이 네. 형성이 되긴 하겠으나 나. 1.2등급이랑 1.3등급이랑 이 학생이 반드시 우수해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혹은 이 학생이 우리 과에 혹은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생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양적인 것이어도 학생의 특성이나 생각, 혹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용도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좀 이상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보면 지원하려는 학과나 네네. 뭐 대학이라든지 네. 거기에 이제 어떤 역량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또 그런 맥락이라면 그 대학교 입시 설명회라든지 학과 설명회 요즘은 또 꼭 오프라인 아니라도 온라인에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좀 꼼꼼하게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야, 이게 진짜 종합전형 맞네요. 자꾸 학생들이 양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도 네네네. 있겠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럼 다양한 측면을 좀 종합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좀 고려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겠죠. 참 이게 결국 능동적인 학생 이게 또 학종에서 요구하는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적도 나오겠죠. 그걸 따로 하려고 하면 따로따로 시간을 이만큼씩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고3이시라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지만 네, 뭐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교 1학년 네. 이라면 네. 조금 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학 간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대학 가서 맞습니다. 뭐 춤도 많이 추러 다녀야 되고, 네, 뭐 술도 먹을 거고, 공부도 하고, 그쵸.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할 텐데, 네네. 네. 이제 너무 지금 수학 점수 키워가지고 내가 얘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아, 내 이 능력을 키우고 싶어. 난 이걸 하고 싶어 키워서 이런 생각들을 해 가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요. 예전에 공부라는 게 좀 인생 역전, 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 뭐 EBS 영상이나 교육 자료들을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고 네네. 그 목표가 생기면 막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울리는 학생이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제가 아무래도 교사다 보니까 네네. 네네 뭐 인생 되게 길게 보는 거고 네. 학생이 이제 대입에만 이제 된다고 끝 이런 생각이 아니라서 네, 좀 예, 더 예.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네네. 양적인 부분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의 요소로 네. 넘어간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양적 평가를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모토를 가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양이라는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특성이나 성향 또는 역량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 두 번째는 이제 질적 평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네. 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성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이송이 양송이었습니다. 귀엽네요. 네. 괜찮죠? 이게 마무리 멘트 괜찮죠? 네. 그럼 저도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스트스트였습니다. 빠이. 바이.